왜 민주당이 정확히 말해서 이해찬 당대표 측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분당 경찰서장을 고발하지 말라, 중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잖아요. 어제인가? 즉 리얼미터의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그 반면에 이재명 지사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지율 조사에 대한 신빙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얼미터라고 하면은 그 대표가 리얼미터의 그 기업을 쥐고 있는 대표가 털보 김어준 씨랑 동기동창 관계이고, 또 그동안 친문적인 조사를 해서 일종의 약간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런 말들이 많은 지지율 조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조사 결과가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이재명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지 이재명 지지율이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한국의 지지율 조사의 경향을 보면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요. 삼성 같은 자본력에 휘둘린 언론사의 요청에 부응한 지지율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왜곡된 지지율 조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이 친문계다, 대표가 그런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어느 정도 조정된 여론 조작을 위한 지지율 조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갤럽이라고 그러는 것이 미국 쪽의 그 지지율 조사 방법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비교적 한국 사정을 보면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도 약간 변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수많은 공격에도 차기 대권 주자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모순적인 결과, 즉 이재명을 공격했더니 오히려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지지율은 올라간다 라는 것을 본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을 탈당하라 마라, 이재명 지지율의 변수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현재 북미 해빙 분위기는 트럼프가 대중국전을 치르고 있잖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서 북미 해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의 성격상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든 아니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반도 해법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굉장히 지지율로서 기대감이 컸었죠. 그 이유는 이명박근혜 시절의 부패함을 본, 또 탄핵하고 또 이명박근혜가 둘 다 구속되는 상황까지 간 그런 반작용으로 많은 지지층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집권 초반기에는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하게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뭔가 기대치를 거기다가 부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미 해빙 분위기 때문에 경제를 잘 못 이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집권당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리 보수세가 들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집권당으로서 그 자리를 줄 그런 확률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삼성 쪽 정치인도 많으므로 삼성 쪽 정당이 될 것이냐, 이재명 같은 개혁적인 정당이 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어떤 타이틀로 선거를 치를 것이냐라는 그런 전략적인 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를 너무도 공격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영어로 바다 띄고 초이 쓰시고 이 푸른색 꽃의 이미지를 누르시면 제 페이스북이에요. 그리고 제 트윗은 영어로 넘버 2 이 바닷속, 이것이 제 트윗 계정입니다. 어쨌든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지사를 민주당에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차기 집권당은 계속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 지지층은 현재의 그 지나친 공격에 대응해서 차라리 그 지지층, 즉 이재명 지지층은 무당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왜 이재명을 탈당시키면 안 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 정치인으로 유명한 김진표가 이재명 지사에게 계속 당신 탈당해라 이런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 이재명 지사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은데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참 수가 얕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재명이 탈당하면 민주당은 완전히 삼성당이 되는데 이 경우 사이비 보수 세는 더 신이 나서 여당이 쪼개졌다고 더 힘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의 탈당만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은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해 대니까 무당층이 오히려 커지고 민주당 지지층이 약간씩 지지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지율 조사 결과. 그랬으니까 이것은 사필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재명 지지층에서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지층을 더 많이 권리당원을 만들자.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니까 우리 밀어줘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우리 이재명 지지층으로 덮자라는 권리당원 운동이 벌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실은 여러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고요. 저는 캐나다 국경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방송도 보고 또 캐나다 방송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계 정세를 감지하고 사는 편이고요. 또 2004년도부터 SNS에서 게시판 글도 올리다가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되니까 정치 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글을 많이 올렸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4,000명 이상의 매일 방문자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치 분야의 기자분들이라든가 정치의 진짜 핵심적으로 관심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 사는 줄 알고 한국 방송사에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명 블로그로서 인터뷰를 해달라 이렇게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좀 날리는 블로그였는데 제 야후 블로그를 야후의 주인이던 삼성이 야후를 통째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도 다 사라졌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해킹이나 뭐 태클 또 선거 때 보면은 뭐 명예훼손에 해당하니까 글을 지워주십시오. 뭐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이런 글들을 메시지로 엄청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해킹이나 태클 얘기를 다시 하냐면요. 슬슬 요즘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주로 뭐 아이패드로 이렇게 무비 동영상 작업하는 게 있어서 그걸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사진 편집이 쉽게 될 수 없는 어떤 해킹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진들을 제가 편집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줄을 긋는 거 있죠? 빨간 줄을 이렇게 그으면서 하면 눈에 띄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제부터 사진 편집에 줄 긋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킹을 받고 있는데 뭐 그동안에 수많은 해킹 태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방도가 있겠죠. 모두들 열심히 우리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고 밀어주고 또 민주당 내에 이재명 지지층을 더 많이 만들어냅시다. 네, 오늘은 그럼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